자, 이번에는 이제 ETF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 김도영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생일 무슨 축하드립니다. 방송에서 많이 하셨나요? 제가 아유. 방송 못 봐가지고. 네, 오프닝 때 아, 제가 이미 이제 하셨구나. 소소하게 몽쉘에다가 제가 감동란. 이렇게 하려고 네. 갖고 올라 그랬는데 뭘 갖고 오셨는데 지금은 요거밖에 못 갖고 왔고요.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자료 겨우 만들고 손가락 두 개 좀 지금 전에 갖고 내려가지고 오셨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두터워가지고 네, 그거 갖고 오셨다 이거죠. 더 이제 제가 주머니에서 꺼냈으면 진짜 한번 제가 싸우려고 그랬는데 마음에서. 그건 아니셔서. 네. 네, 우리 우리 김도영 팀장님. 봐봐요. 우리 김도영 팀장님은 블루도 그냥 블루 아니잖아요. 그 블루는 뭐라고 불러요? 요거요. 예. 오늘만큼은 정영진 블루라고 한번 할까요? 죄송합니다. 왜 어제 과음을 했더니 네. 아직까지 좀 이 여파가 파란색도 약간 좀 이게 좀 다른. 있죠. 색깔이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 있는데 보통 저 같은 남자들은 이제 그냥 하늘색 아니요? 하늘색. 그래서 이제 끝나는데 음. 그 또 세밀하게 또 나눠지는 게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채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요. 좀 보일 때 좀 더 차분해 보이려고 맞아요. 오늘 또 장이 좀 반등이 왔지만 아, 이게 또 좀 더 가려면 마음을 차분히 하자는 뜻에서 오늘은 이 컬러를 골라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 둘 다 약간 채도가 낮은 그런 컬러예요. 조금 차분해 보이는. 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또 이 옷 코디하신 걸 보고서 네. 이걸 네. 저는 좀 반대 계열로 아, 입고 어두운 왔죠. 컬러와 밝은 예, 좀 컬러로. 어두운 건 아니지만 좀 약간 버건디 네. 이런 쪽 컨셉이시면 네, 네. 저는 블루 쪽으로 버건디. 버건디? 약간 딱 보면은 그냥 갈색 느낌 나죠. 근데 살짝 버건디 느낌이 뻘건디 있어요.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 이건 그냥 우린 저 벽돌색이라고 하고요. 아 그런가요? 버건디? 버건디 아닌가요? 컬러? 버건디. 버건디. 무슨 버건디? 뭐 이거 그런 버건디? 아. 감사합니다. 자, 바스버거. 우리 저 여의도 율촌 빌딩 지하 아시죠? 1층에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여의도 버거 중에서는 바스버거가 제일 맛있어요. 네, 저희 3프로와 함께하는 네. 바스버거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ETF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것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수익률? 이번 10월 한 달에 수익률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그리고 왜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번 달에 수익률이 좋았던 ETF들을 보면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에너지 자료 같이 보시면 에너지 기업들이 1번하고 4번에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엑선모빌이나 쉐브론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아시겠지만 9월 30일 9월 말 기준으로 WTI가 배럴당 78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84달러.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7.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지만 10월 초에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그 협의체에서 역대급 감산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엑선모빌은 1개월 동안에 한 24%, 쉐브론이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저희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의 동사 두 회사들이 한 2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3분기 홀실적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에너지 관련 ETF들이 좀 상승을 했다. 그래서 10월 한 달에 코덱스의 에너지 ETF는 21%, KB스타의 에너지 관련 ETF도 한 15%. 해서 뭐 9월 달에는 좀 안 좋았지만 10월 달에 좀 이런 반등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또 이제 브렌트유 WTI 말고 이제 브렌트유의 연말 전망을 한 배럴당 110달러 선까지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90달러 선이거든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있다. 그 이유는 원유 재고가 좀 여전히 부족하다. 원유 재고 부족하고 이제 감산을 하니까 연말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월 초에. 네. 그래서 에너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산업 관련한 ETF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의 2차 전지 테마. 보시면은 9월 달에는 좀 빠졌지만 10월 달에 한 17%에서 19% 정도까지 2차 전지 관련한 ETF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워낙에 잘 아실 거예요. 이 많은 종목이 뭐가 있냐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뉴스를 보시면 내일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삼성 SDI가 11월 3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아직 전기차가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찾고 있고 또 실제로 앞으로도 이제 나올 전기차들이 많은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배터리들도 수요가 여전히 높지 않을까라는 실제로도 그렇고 전망이 높아지면서 배터리 3사 대장주들 엔솔이나
삼성 SDI,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좀 올랐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특히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포케. 네, 포케가 음. 32% 올랐더라고요. 이번 달에. 놀랍죠, 야. 놀라. 네. 저는 이 종목을 정말 오래전부터 지켜봐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보셨어요? 얘기하면 지켜만 봤어요. 아, 오래 저도 전부터. 지켜봤어요. 지켜보셨어요? 네. 뭐 많죠, 뭐 지켜본 거. 늘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제로 제가 개별 종목 투자를 못 하거든요, 회사에서. 네. 아. 네, 뭐 다행일 수도 있죠. 제가 이런 건 바라만 보고 다른 거 이렇게 했다가 네네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모두 만드는 네. 유일한 회사인데 양극재 매출 비중이 훨씬 높은데요. 이게 실적 발표 오늘 했는데 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서프라이즈를 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영향을 줬다. 음. 그리고 뭐 IRA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그 수혜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전망이 2차전지까지 좋았다. 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있죠. IT나 뭐 타이거, FM 반도체 탑10 이런 우리를 600만인가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주주분들이 그렇죠. 네, 600만 주주분들이 정도 되죠. 속을 여전히 썩고 계신데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드디어 좀 이번 달에 좀 반등을 조금 뭐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네. 반등을 한 8%,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 네. 종목이.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ETF들도 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그 점퍼 색깔이 밝혀졌습니다. 뭐예요? 캔디바 블루라고 캔디. 캔디바랑 똑같은 파란색으로 뭐 약간 스카이블루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캔디바 블루가 하늘색. 따로 있습니다. 하얀 바지 입고 왔으면 찰떡이야. 자, 캔디바 맛있죠. 네. 자, 지금 보면 수익률 상위 ETF인데 오늘 제가 넘어오면서 이제 기사를 보는데 네. 뭐 청개구리 투자자가 옳았다 하면서 이게 뭐지 청개구리? 뭘 투자했길래 봤더니 인버스 ETF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수익률 상위 ETF에 왜 인버스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위에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제외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 넣으면은 이제 바로 인버스가 1등인 거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인버스가 지금 당연히 1등이에요. 네, 네. 수익률이 뭐 거의 40%? 그렇죠. 왜냐하면 이 보시면 밑에 일부러 제가 주요 지수를 좀 가져왔는데 네.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S&P 500, 나스닥 100이 이제 추정하는 ETF들이잖아요. 네. 연초 이후에 코덱스 200이라는 ETF가 마이너스 29%. 네. 근데 그럼 코덱스 인버스나 뭐 인버스 ETF를 했으면 한 플러스 29%. 그렇죠. 뭐 인버스 2배, 2x를 했으면 뭐 곱하기 2가 산술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더 수익이 났을 거다라는 네. 좀 뭐 마음 아픈 얘기죠. 자 반대로 수익률 하위인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항생 쪽 ETF 근황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항생. 바로 네, 여기 네. 나오네요. 근황을 근황은 안 좋죠. 예. 안 좋고 차이나 항생테크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2020년 12월경에 상장을 했고요. 동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하고 KB스타, 타이거 등등 이제 차이나 항생테크라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샤오미, 메이뚜안, 알리바바, 텐센트 그러니까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또는 내수 시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중국 기업. 중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워낙에 시진핑 정부가 이제 공동 부유 또 내수를 강조하면서 쌍순환 구조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플랫폼을 엄청 규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항생테크가 이 가격이 거의 뭐 5,000원 뭐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번에 뭐 많이 이제 또 나와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일중 전에 이거 시진핑이 또 장기 집권 포석을 깔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자 증세나 이런 플랫폼들 내수를 살리려면 플랫폼을 또 규제를 하고 같이 잘 살자 뭐 샤오캉 이런 얘기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만 항생테크가 한 8.6% 빠졌고요.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좀 반등이라고 하기도 뭐한 2% 정도 좀 반등을 해서 중국 전반적으로 뭐 항생테크뿐만 아니라 홍콩 관련 지수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인 우려가 섞여 있지 않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좀 끌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좀 우려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전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당분간도 계속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새로운 시진핑 정부 3기쯤 이제 출범할 때 뭐 선물들 좀 많이 내놓을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선물이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선물이 이제 다른 선물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선?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선물. 제로 코로나 선물 네, 뭐 뭐 그런 거예요. 부자 증세, 짜잔 네. 이런 거. 네, 좀 그런 게 좀 아
쉽지 근데 않습니다. 프로님 말씀처럼 진짜 요 날만 지나면 중국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역시 우리의 기대는 예상처럼 흘러가진 않네요. 네, 그래서 뭐 시황제 등극 전에 선물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딱 나올 때 뭐 뻥뻥 터트릴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전혀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제가 그래서 아니죠. 고객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좀 제 홍콩 시장 정리해서 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See my way. 시는 시는 그의 시진핑의 길을 간다고. 시. 시. 예. 시마이웨이. 예, See my way. 아 시마이. 아니요 그런 뜻 아니고. 시마이는 뭐 물론 시진핑은 내 갈 길 간다. 갈길 네, 간다는데 우리가 그런 거 섣불리 예측하고 네. 전망했다간 괜히 큰 손해 네. 볼 수 있다. 근데 그거보다 앞에 약간 시를 좀 강조하면서 네네. 저의 좀 그런 이씨 예, 이거요? 이씨 이런 좀 마음을 좀 담았었죠. 음. 예, 마음이 아프니까. 시진핑이 전체 중국 정치권을 다 발라버린다 이런 뜻의 시 발라버리나 이렇게는 안 하셨다 이거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네. 또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조심해서 이제 그 정도만 귀엽게. 옛날에 잘하셨습니다. 쌈마이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그거 좀 따라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 마이 웨이. 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인상 여파로 리츠 부동산도 좀 안 좋았고요. 또 뭐 레고랜드 이슈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 쪽이 좀 안 좋고요. 또 나아가서 네이버, 카카오도 여전히 카카오 또 이슈가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네, 관련 인터넷 관련 이런 인터넷 K뉴딜 이런 이슈도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고채 30년 이게 듀레이션 22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초장기 채권이죠 우리나라. 이것도 금리가 워낙 튀고 뭐 최근에 좀 약간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채권인데 한 달에 10%가 빠졌다. 연초 이후로 채권이 35%가 빠져 있는 좀 채권 시장이 너무 좀 힘들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모두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서리 자꾸요 힘이 아니. 힘이 쭉쭉쭉 계속 빠시 아, 안 이게- 좋은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네. 좀 텐션을 올려볼까요? 그럼? 자 그러면 자금 유입 네. 상위 ETF 네, 볼까요? 요건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 ETF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ETF는 흐름, 플로우라고 하는 흐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가져왔는데 자료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우리나라 ETF에서는 이 유출입 그러니까 시장 변동하고 유출입 실제로 ETF는 설정이랑 환매라는 거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요. 거기 네. 합쳐서 이제 증가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 변동이 많지 않았지만 자금이 유입된 ETF들이 이제 대표 지수, 뭐 200TR이나 200 등 대표 지수로 많이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CD 금리 투자 여기 5번째 있는 거나 8번의 단기 채권 액티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KOFR 금리 액티브 이게 다 뭐 말 그대로 단기 채권 아니면 CD 금리, 코퍼 금리 이게 코퍼 금리는 이제 1일물이거든요. 그리고 CD 금리는 한 90일물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되게 짧은 이런 위험할 때 짧은 채권이나 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좀 시장을 좀 어렵게 좀 보고 계시다. 한편으로는 또 주식 투자도 하셨다. 왜냐하면 증한 펀드 얘기도 나왔었고 네. 주식 쪽 2,200이나 뭐 이 정도 선이면 좀 이제 너무 싸다. 또 환 감안하면 뭐 1,700포인트 정도 얘기 나오니까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반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나간 것들은 이제 뭐 단기 채권 반대로 이건 좀 이제 보실 때 기관 자금 이런 채권이나 채권들은 이제 기관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특히나 뭐 생보사 같은 경우는 운용하는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자금이 좀 많이 오고 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쪽으로 한번 가보죠. 글로벌 네. 시장에서 ETF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그 글로벌 이게 이제 보시는 방법이 위에는 이제 주식, 아래는 채권이고요. 주식의 선진 시장에 보시면 북미, 뭐 주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처음에는 이제 글로벌 얘기를 안 드리다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주식시장 보시면 북미로 일주일 동안에 이만큼이 들어왔고 숫자를 보시면 2주, 3주 전에는 1,600인데 1주 전에는 14,529까지 갔잖아요. 뭐 단위를 생략하더라도 그만큼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는 주식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네네네 대표 지수 중심으로 그래요. 예 저희 말고 이제 이 미국 시장은 기관 투자들도 워낙에 많잖아요. 우리나라 기관도 투자하고 뭐 개인도 너무 많은데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 현재 주가를 좀 싸다고 판단을 한다는 그럴 수 거겠네요. 있죠. 왜냐면 지금 같은 금리 상황이면 사실 뭐 채권이라든지 뭐
갈 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싸고 매력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좀 보유했던 현금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산 배분하는 ETF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도 뭐 채권에 있던 걸 주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채권을 보시면 여기선 포인트가 북미 선진국 미국 채권으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신흥국 아시아 나가고 쪽에서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요거를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 또 때마침 제 뒤쪽에 이제 채권 전문 네. 팀장이 오시더라고요. 파트장님이. 그래서 네. 뭐 그분 더 자세한 얘기 들으시겠지만 이 채권이 일반적으로 경기 여건, 흔히 매크로라고 하죠. 일단 매크로나 물가, 또 금리, 수급에 영향을 받는데요. 아무래도 신흥국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최근에 금리 오른 거 보면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더 튀지라고 궁금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 미국이 올리고 영국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튀지 이런 의문을 늘 갖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매크로인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신흥국이 매크로는 또 더 약하죠. 취약하니까 좀 자금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채권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듀레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말이 어렵지만 말 그대로 투자 자금의 회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 초장기 국채 30년, 만기 30년짜리가 듀레이션이 2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자를 받잖아요. 중간중간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받는 거 포함하고 미리 이제 할인을 받아서 그 채권을 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하면은 30년까지 갖고 있지 않아도 22년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예고된 그 만기까지의 그 수익률을 가져간다. 그걸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을.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뭐 그냥 만기라고 생각하셔도 네. 되고. 그러니까 1억짜리를 뭐 5% 이자로 해서 30년짜리가 있을 때 네, 네. 얘를 실질적으로 내가 살 때 가격이랑 그 중간중간에 받는 이자랑 쭉 계산해 보니까 22년 정도면 30년을 갖고 있었어야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회수하더라. 맞나요, 이게? 천재. 깔끔한 아유, 정리.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깜짝 놀라고 제가 아유, 진짜 놀라서 그만 놀라세요, 이제는. 안 놀랄 때 됐잖아요. 그렇죠. 안 놀랄 때도 된 것 같긴 네. 하지만 늘 새롭고 놀랍니다. 근데 그건 진짜. 이해합니다. 저도 뭐 스스로 놀라. 언제 한번 제 꿈에 한번 정프로님이 1초 나오시더라고요. 아, 꿈에 네, 저 놀랐어요. 진짜. 복권 샀어요, 안 샀어요? 오늘 가면서 사겠습니다. 또 놓치셨네. 또 바라만 보는 기회를 드려도 놓치시면 어떡합니까? 기회는 잡았을 때 찬스인데 아, 기회를 놓치네요. 네. 그랬고요. 그 마지막으로 글로벌도 수익률이 뭐가 좋았나 했는데 왜 가져왔냐면 이거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마리화나. 부담스러운데 이런 마리화나 관련 ETF가 근데 미국은 합법인 국가들이 많으니까 있죠. 의약용으로도 쓰고요. 뭐 의료용으로도 그래가지고 쓰고. 이런 종목들도 몇 개 있죠. 실제로 뭐 티커가 기업명인가 위드 그런 거 위즈라고 하던가 뭐 그런 종목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희한한 제가 뭐 이제 신기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주 언급돼요. 저 마리아나 관련된 네네네. 기업들이.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그리고 저도 이런 기업에 이런 ESG에 반하는 상품이라 소개드렸긴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글로벌리는 이런 마리화나 관련 이 종목들 그리고 원유 역시 비슷하고 라틴 쪽에 브라질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질까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신라젠 얘기가 나와서 네. ETF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ETF가 신라젠이 거래 정지된 이후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네. 코스닥 150이나 뭐 헬스케어 이런 ETF들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돼서 사실 이제 종목에는 계속 갖고 있었죠. 물론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계속 보유를 했었고 종목에서는 편출이 됐었어요. 네. 코스닥 150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ETF는 그 종목을 갖고 있고 신라젠을 지수에서는 빠져 있다 빠지고. 보니까 예를 들면 코스닥 150 ETF들은 괴리율이 좀 계속해서 벌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ETF는 순자산 가치에는 신라젠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격에는 이 LP 호가를 공급할 때 신라젠을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가격 아래로 이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거래 가격은 순자산 가치보다 밑에서 거래가 되니까 괴리율이 늘 뭐 마이너스 한 0.8% 뭐 1% 뭐 네. 높아질 때는 뭐 1.5% 이런 게 있었는데 10월 그때 거래 재개된 날 일단 팔았겠죠? 저희 회사 타사는 잘 뭐 아마 차사도 당연히 팔았을 텐데 저희도 그날 다 이제 전량 종목에서 편출을 해서
ETF 안에는 신라젠이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부장님 말씀에도 뭐 이제 뭐 따상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코론티슈진. 그렇게 팔았는데도 기관이 팔았는데도 그렇게 상을 간 네, 거예요? 그리고 뭐 보유 비중이 뭐 많이 일단 좀 하락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많이 사셨나 봐요. 저도 이제 잘 트래킹을 하진 않았지만 코론티슈진도 좀 들어있나요? 코오롱 티슈진요? 네, 종목은 그것도 거래 정지. 아니요. 네, 거래 정지됐다가 네네네. 오늘 풀렸거든요. 그건 좀 제가 헷갈리는데 다음번에. 한 달 뒤에 까먹지 않으면 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재개된 회사 이야기를까지 해주시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패셔니스타죠. 정말 멋있는 우리 김도영 팀장님, 패션 천재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